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날에 막달을 치르느라 몸이 좀 많이 고생을 하기는 했었으나 시원해진 가을을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건강한 딸아이고요. 자기 아빠를 아주 쏙 빼닮은 개구장이 같은 녀석이랍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한 지 이제 막 2주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처음 출산을 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껏 쭉 저희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게 된 것이었죠. 요즘 아이를 낳을 때는 노산인 분들도 많고 또 조리원에 가면 산모가 몸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요소나 도움들이 많아서 조리원을 많이들 가곤 하시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을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었고요. 저희 부부는 각자 맞벌이를 하면서 그저 평범한 중산층으로 사는 가정이었는지라 산후조리원에 몇 천만 원씩 쓸 수 있는 경제력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렴한 조리원이 많다고도 하고 저도 첫 아이였고 또 몸이 원체 허약한 사람이었는지라 조리원을 꼭 이용해보고자 했어요. 집에서 혼자 조리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를 불러서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임신 5개월 차가 채 되기도 전에 남편이랑은 태교를 하면서 쭉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는 도시가 신도시인데 생각보다 주변에 저렴한 산후조리원들이 많아서 은근히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어디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제가 출산하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임신 9개월 차에 한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계셔서 두 분은 시아버지 차를 타고서 자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곤 하셨는데요. 그날은 제가 막달이니 고기라도 먹이고 싶다면서 아버님이 친히 고기를 사들고는 집에 찾아와 주신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온 사람인 마냥 옆에서 어색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서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임신을 한 내내에도 제 걱정보다는 늘 당신의 아들 걱정을 더 하는 분이셨는지라 이런 어머님의 태도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무슨 자기 남편의 첩으로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늘 불편하고 경계를 하듯이 지켜보는 어머님의 표정이 불만이긴 했었지만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막 신혼이었는지라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누구도 참견하지 못할 만큼 타오르고 있었기도 했고 또 제가 임신한 후로부터는 남편이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케어하고 돌봐주느라 제 마음이 이미 풍족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시어머니를 더 챙기고 지나칠 정도로 시어머니의 기분만 챙기며 살았더라면 제가 많이 불편하고 또 섭섭해했을 텐데 제 남편이 저에게 충분히 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태도 같은 건 충분히 무시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오셨던 어머니께서는 다 같이 고기를 먹는 순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드셨었거든요. 먹다가 저랑 몇 번 눈이 마주치기도 하셨지만 따로 말을 걸지 않으셨고요. 그러다가 밥 다 먹고서 제가 일어나 조금씩 밥그릇을 옮기고 있는 그때 어머님이 다가와서는 슬쩍 말하시더라고요. 너 출산 준비나 하고 있니? 라고 말해줘.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가 좀 낯설기는 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 임신하고서 한 번을 제대로 애가 잘 크고 있는지 몸은 어떤지 물어봐 주지도 않으시길래 어머님이 제 아이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성별이 여아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이미 임신 초기 때부터 제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바람에 다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섭섭함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출산 준비를 물어봐 주시니 저도 며느리로서 그냥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쁜 나머지 즐겁게 대답을 했어요. 네, 어머니 몸 잘 챙기고 있고 이제 애 태어나면 조리원 들어가서 푹 쉬다가 얼른 나와서 육아 준비도 해야죠. 애가 다행히 건강히 잘 크고 있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정말 아기란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곧 휴직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도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무사히 만날 일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이상한 것에 꽂혀버려서는 한동안 그 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의 신경이 곤두선 건 다름 아닌 바로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원에 간다고?
너 조리원 예약했니? 라면서 저한테 대뜸 조리원에 돈을 이미 내고 예약을 한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어 보시더라고요. 왜 그걸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니들끼리 결정을 했니? 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도대체 애를 낳는 건 저이고 몸 아플 것도 저인데 조리원을 왜 시부모님의 허락은 받고 난 후에 가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황당하다며 허락을 받는다고요? 어머님한테요? 조리원에 가는 건데 왜 허락을? 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가 좀 격양이 된 상태였는데 그 바람에 옆에 있던 남편도 무슨 일인데? 라며 다가와 대화를 경청하려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죠. 모든 가족들이 저와 시어머니께로 시선을 돌리자 어머님은 아니다 됐다 라고 하면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고 하셨고요. 얘기를 하다 말고 찝찝하게 시리 대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그대로 안고서는 더 대답도 들어보지 못한 채 혼자 속을 끓여야 했죠. 몇 날을 더 생각해봐도 어머님의 말씀은 참 황당했습니다. 내가 조리원에 들어가고자 결심을 한 건데 왜 어머님은 그런 표정을 지은 채로 왜 가는 거냐고 물으셨을까 싶어서 답답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후 어머님은 시아버지랑 저희 집에 몇 번 더 찾아오셨어요. 더더욱 저랑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고 또 뭔가 불만이 가득이라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셨어요. 만삭인 제가 일어나서 수저 하나라도 직접 챙겨오려고 하면 아 이거 됐다. 그 몸으로 일어나 일 시키면 내가 눈치 보여. 라고 하면서 저를 억지로 앉히기도 하셨고 제가 괜히 배가 뭉치는 것 같다면서 자주 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넌 꼭 우리가 눈치 보이게 옆에서 네 몸이 불편한 척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괜한 시비를 거셨죠. 이게 시비인 건지 아니면 저를 일방적으로 혼내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로서는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몸이 힘들던 말던 내가 맘대로 행동을 하겠다는데 왜 저리 제지를 하려고 하시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게 저를 못살게 굴던 어머님은 제가 막 출산을 하기 한 달 전쯤부터 더 황당하게 굴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저한테 시비를 걸었던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셔서는 제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배를 많이 뭉쳐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좋다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 임산부 전용 마사지 볼 같은 걸 출산 2주를 앞두고선 갑자기 사다가 주시기도 하셨고요.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며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찾아와 주기도 하셨습니다. 더욱 오바스러웠던 것은 갑자기 가족들끼리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제 다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다리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님, 안 이러셔도 돼요.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놀래서는 막 다리를 빼려고 했는데요. 어머님은 아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 출산하면 몸 관리도 잘해야 할 텐데 내가 마사지는 젊을 적에 많이 받아봐서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 다리를 놓치지 않고 주물러 주셨죠.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황당하던지요. 갑자기 안 하던 친절과 관심을 이리 베풀어주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저도 참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내 저는 그 속내를 알아차리고야 말았습니다. 출산 바로 직전쯤에 남편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너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으신가 봐. 손녀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도 함께하고 싶고 또 네 몸도 직접 챙기면서 그간 못다 준 정을 많이 베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진심인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엄마한테 아주 조금 나눠드리며 집에서 엄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 게 어때? 라고 말이죠. 이게 갑자기 뭔 소리인 건지 출산 예정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서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 산후조리를 받게 하자고 하니 저도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산후조리원 예약도 했고
나도 눈치 안 보고 그냥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푹 쉬다 나오고 싶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제 눈을 살살 피했어요. 그제야 저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을 뚫어져라 말없이 쳐다보니 남편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자꾸만 자기가 당신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다면서 조르시길래 산후조리원 예약을 안 했어. 내 앞에서도 당신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매번 보이셨고, 또 당신 다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자기 손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길래 잘할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엄마한테 맡겨보려고 했지. 당신이 이렇게 거절할 줄은 정말 몰랐네. 지금 당장 예약하려면 자리도 없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말로는 여태 시어머니 말씀 하나만 믿고서 또 갑자기 달라진 최근 한 달간의 시어머니 태도만을 보고서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우미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무작정 혼자 조리원 예약도 하지를 않았다 하더라고요. 겨우 2주 동안 몇백만 원을 내야 하는 게 좀 많이 아깝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돈 얘기도 꺼내놓았고요. 제가 분명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돈은 제 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러니 돈 문제로는 부담 가지지 말라며 임신 초부터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은 분명 듣고서 기억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제 와서 돈 얘기를 또 꺼내면서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니 속이 터졌습니다. 산후조리가 단순히 가서 편하게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 젖 물리는 것도 배우고 노하우도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내 몸 챙기고 아이를 더 잘 돌보려고 가는 거라며 막 설명을 해줘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남편은 예약을 안 했고 저는 이제 와서 아무 산후조리원이나 예약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전화를 돌려봤더니 여기저기 다 예약이 찼더라고요. 저출산이다 뭐다 온라인에서는 늘 애를 안 낳는다고 난리를 하더니만 실제로 주변의 조리원들은 아주 예약이 꽉 차다 못해 몇 달치가 풀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정말 타의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리원에 못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집에서 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었지만 내 생애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시어머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어머님은 저 출산하기 이틀 전부터 집에 쳐들어와서는 자기 짐을 풀며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라고 혼자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욕이 나올 것 같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화를 가라앉히며 저는 좀 쉬겠다고 방 안에 들어가서는 애 낳기 전까지 방 안에서 최대한 나오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가 어디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시는지 보려고 했어요.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만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는지라 저는 정말 집안일이나 산후조리를 어머니께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를 낳고 집에 오자마자 그 계획은 아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아주 개떡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보란듯이 저를 엿먹이겠다고 말이죠. 분명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해서 저도 화가 나는 거 겨우 참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혼자서 살림의 육아까지 생고생을 하면서 혼자 해내야 했었기에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원체 허리가 좋지 못해서 병원을 들락거리는 분이셨는지라 애초에 질문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찌 애 기저귀 한 번을 제대로 갈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잠들기 전에 애 기저귀를 한번 갈아입히고서는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애가 똥을 한 바가지를 싸놨는데도 어머님은 그걸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시곤 내버려 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애기 기저귀 좀 갈아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 이제 깨어났으면 네가 좀 하지 그러냐? 라고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진짜 혈압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 아들 출근하는 길에 밥은 정성껏 차려주겠다면서 아주 오첩반상을 내오며 아침상을 새벽부터 차려내 주시더니만 남편이 없는 점심과 저녁에는 정말 저 2끼 내내 비빔밥만 먹으면서 이틀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도 밥을 반찬이랑 비벼서 주시는 바람에 말이죠. 하루는 스팸에다가 밥을 비벼서는 김치에 싸먹으라 주기도 하고 국은 뭐 내내 미역국 한 번 끓여놓은 걸 재탕해서는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밥하는 게 귀찮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시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싹 긁어서는 밥솥 안에 넣어 비벼선 그걸 주기도 하셨어요.
말 그대로 개밥과도 같은 그것을 저한테 먹으라고 말입니다. 저야 뭐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사람인지라 그 밥도 배고프다며 잘은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나는 건 시어머니의 성의 없는 그 태도였어요. 저희한테서 조리원도 못 가게 하고서는 돈까지 받아가며 집에 오셨으면 적어도 저를 위해 살림이라도 좀 도와주거나 밥 정도는 흰밥을 꺼내다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걸 모조리 다 무시한 채 그냥 흰밥이고 뭐고 귀찮다며 밥을 짓자마자 반찬에 싸그리 비벼선 개밥 마냥 주니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리고요 말았죠.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님 제가 개예요? 산후조리 해주시겠다고 해서 불렀는데 밥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저 임신해서 몸 힘들 때에도 남편한테 이렇게 차려먹이진 않았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는 대로 받아 안 먹고서 반찬 투정을 한다고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다면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럼 집에 가시든가요. 돈 받은 거 깨끗하게 돌려주시고요. 라면서 내쫓으려고 하니 그제야 받은 돈이 아깝긴 한 건지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내가 내일부턴 밥 제대로 차려줄게. 라고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버렸네요. 다음 날이 되어서도 아침밥만 오첩반상을 차려놓고 점심과 저녁 때에 보란듯이 미역국에 밥이랑 김치만 내보인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내 돈 내고서 조리원에 들어가려 하다가 시어머니께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산후조리 같지도 않은 조리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 천불이 났죠. 그날부터 저는 제 몸 조리를 하는 것보다 시어머니를 반드시 쫓아내고 들인 돈을 다 모조리 받아내겠다는 작정으로 미친 며느리가 되기로 했네요. 제 몸이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독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바로 미친 짓을 시행했어요. 밤에 잠들고서 온 집안이 어둠으로 캄캄한 그때에 애가 울어서 깼어요. 시어머니 방문 열고 쳐들어가서는 어머님, 애 좀 달래주세요. 라면서 무작정 잠에서 깬 시어머니 팔에 애를 안기고서는 바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애기 침대까지 거실 밖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후 제 안방문을 걸어놓고 잠이 드니 시어머니는 처음에 방 안으로 들어와 저한테 애를 돌어주려고 하다가 문은 잠겨있고 또 남편은 잠결에 뭐 하는 거야 엄마 애 좀 봐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 도로 잠이 들고 저는 저대로 또 모른 척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제 애가 밖에 있었는지라 깊은 잠에 들 수는 없었지만 애가 다 울고서 자는 건지 조용할 때쯤 저도 마음 편히 잠들었네요. 그러다 몇 번 더 애가 깼는데 시어머니도 애가 걱정돼서 그냥 거실에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는지 몇 번이고 방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직접 돌봤는지 애가 길게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날 일어나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완전 녹초가 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아들 밥을 차려주겠다면서 또 오첩반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차려놓은 간장고기 무침을 이따 점심에 먹어야겠다 라면서 눈앞에서 비닐봉지에 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렸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거라는 듯이 너 뭐하는 거야? 라며 눈이 동그라지대요. 이따 어머님이 저 또 고기 반찬 제대로 안 챙겨주실 것 같아서 미리 챙겨놓은 건데요. 왜요? 이거 다 저 먹으라고 차려주시는 거 아니셨어요? 설마 남편만 먹으라고 차리신 건 아니죠? 라면서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옆에서 저를 달랜다며 에이 자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며 저를 말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듯이 그래 이거 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지 라면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표정은 혼자 난감해져서는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아침도 안 먹고 토라지셔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께 애를 안고 들어가서는 어머님 애랑 좀 놀아주고 계세요. 전 오늘 친구 만나러 좀 나가봐야 해요. 라면서 애를 맡겨버렸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는 전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애를 내내 맡게 된 꼴이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모른 척하면서 혼자 출산한 막한 몸을 이끌고선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갔고요. 여동생 부부는 둘 다 출근을 해서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동생 허락을 받고는 푹 쉬다 왔습니다.
일부러 핸드폰도 꺼놓은 채 잠이 들기도 했고요. 혹시 몰라 미리 모유 유축도 해놓고 나왔는지라 얘 밥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내 아이한테 헛짓거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으나 시어머니도 엄연히 제 아이의 할머니셨기에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주라는 식의 엄포를 놓으려 했죠. 그렇게 사흘이 넘도록 저는 시어머니의 무관심 혹은 대충대충 산후조리를 하려던 그 괘씸한 짓거리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고요. 잠들기 전에는 아예 아이 침대를 시어머니 방 안에 놓아두기까지 하면서 새벽 내내 아이가 깰 때마다 시어머니가 돌보도록 만들었어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남편을 위한 요리들은 모조리 다 비닐봉지에 싸서는 제가 이따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냉동실에 또 집어넣었고요. 남편에게는 오랜만에 내가 서방밥 좀 차려줄까? 라고 하면서 모닝빵이나 야채 반찬들만 건네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분해 죽겠다며 거친 숨을 몰아주셨고 어쩔 땐 저를 확 째려보기까지 하셨는데요.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놀라 몸서리를 치니 그 후로는 또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다시 천상 착한 척을 하는 시어머니가 되셨죠. 점점 시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해숙해지셨고요. 자기 아들한테 제대로 된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먹이지를 못한 채 며느리한테 홀라당 다 빼앗기게 되면서 혼자 분노도 여러 번 느끼셨어요. 혼자 막 한숨을 쉬었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하시는 꼴을 보니 정신상태가 멀쩡할 리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놨다가 남편이 출근을 하면 보란듯이 여동생이 집으로 대피를 했고요. 그렇게 가서 편히 쉬다가 오후 늦지막히 남편 퇴근 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를 저한테 건네주곤 하셨는데요. 한 분은 제가 어머님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돈 받고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애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죠. 저 샤워하고 나올 테니까 그 전에 애 기저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남편 곧 올 때 되어가니 밥은 남편이랑 같이 먹을게요. 그래도 되죠? 라고 다다닥 쏘아붙이고는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목욕을 하겠다고 그 이른 시간에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서 들어가 놓으니 어머님은 몇 번 화장실 밖에서 저를 막 부르다가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놀래서 후다닥 물 빼고 밖을 나가보니 어머님은 애를 안은 채로 엉엉 울고 계셨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애엄마가 자기를 안 도와주려고 하냐면서 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너 너무하잖아. 네가 애엄마인데 왜 이렇게 애를 나몰라라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며칠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면서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면서 막 서글프게 우는데 아유 진짜 꼴이 얼마나 못나 보이시던지요. 그렇게 울던 어머님은 그날 저한테 애를 떠넘기듯 다시 줬다가 그 길로 바로 냅다 주랭난 치듯이 도망을 가버리셨습니다. 나 안 해! 라는 외침과 함께 말이죠. 어머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신 후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해먹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산후조리를 하라며 급기야 저희 부부한테서 받은 비용까지도 환불을 해주겠다며 보내주셨어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라도 완전히 저랑 손을 떼고서 살고 싶다고 각오를 하신 듯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편한테 따로 윽박을 지르며 돈을 받아오라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남부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도 될 만한 고시를 얻게 되었답니다. 애 보는 게 힘드니 절대로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또 오려고 하지 않으실 거고 또 제가 왜 산후조리원에 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절머리를 치며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어머님의 모습이 우습고 배 아파서 지금도 가끔 상상을 하면 재밌어 죽겠고요. 제가 사람 하나 괴롭히는 걸로 재밌어하는 사이코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얼마든지 울려버리고 싶고 또 개고생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러게 그냥 좀 산후조리원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참견을 하셔서는 그 고생을 사서 하셨는지요. 어머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진 못했어도
큰 재미를 누리고 살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